결혼 3년 차, 우리 부부의 삶은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아침마다 아내가 정성스레 내려주는 커피 향기가 거실을 채우고, 퇴근 후에는 따뜻한 저녁 식탁에 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나는 그 평범함 속에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끼며 살았다. 내 아내 수지는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다. 나는 가끔 이렇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밤잠을 설치곤 했다. 최근 들어 수지는 부쩍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아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며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두말할 것 없이 찬성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퇴근하고 운동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잖아. 당신이 건강한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그렇게 시작된 수진의 헬스장 생활은 내 생각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매일 저녁 운동복을 챙겨 입고 나가는 수진의 뒷모습은 생기발랄했다. 어느 날 저녁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수진이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오늘 헬스장에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 운동 자세가 계속 틀려서 낑낑대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가와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더라니까. 덕분에 훨씬 자극이 잘 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수진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저 아내가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아내가 타인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는다는 건 좋은 징조였다. 정말 잘 됐네. 요즘 사람들 다 자기 운동하기 바쁜데 그런 친절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인사라도 해야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수지는 짐짓 당황한 듯 살짝 미소 지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 후로도 수지는 종종 그 운동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늘도 그분이 자세를 잘 잡아줬어. 정말 꼼꼼하신 분이야. 아내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순진했던 걸까? 아니면 아내를 너무나 깊이 신뢰했던 걸까? 의심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더 컸다. 누군가 내 아내의 건강을 위해 대신 애써주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까지 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수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운동의 강도가 세졌다고 하니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어느 금요일 밤 나는 문득 아내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친절하게 수진을 도와준 그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함께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 맛있는 야식을 사들고 깜짝 방문을 하면 좋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래, 서프라이즈로 가는 거야. 나는 신이 나서 근처 빵집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사고 시원한 음료도 챙겼다. 헬스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늦은 밤, 적막한 거리에서 헬스장 건물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운동기구에 앉아있는 수진의 자세가 묘했다. 뒤에서 수진의 어깨를 잡고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는 한 남자의 손길이 단순히 가르침이라 하기에는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와 동시에 수진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발견했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수진의 표정이 내 눈에 박혔다. 아,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나는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러 왔을 뿐인데 내 앞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다. 평소처럼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내가 최근 들어 부쩍 생기가 도는 이유가 바로 이 운동 때문이라 생각하니 남편으로서 내심 뿌듯한 마음이 앞섰다.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서 운동 파트너를 만났다며 그가 자세를 잘 잡아준 덕분에 근육통도 덜하고 운동 효율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아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고 그녀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든 전적으로 신뢰했다. 오늘따라 운동기구들이 유난히 붐볐다. 나는 빈자리를 찾다가 웨이트 트레이닝 구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낯익은 등 근육이 눈에 들어왔다. 넓게 벌어진 광배근, 그리고 탄탄하게 다져진 팔 근육. 아내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그 운동 파트너가 분명했다. 그는 헬스장 안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옆에서 아내는 아주 열정적으로 덤벨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넬 생각이었다. 여보, 내 목소리에 아내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남자는 달랐다. 그는 땀에 젖은 수건을 목에 걸친 채 나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눈빛은 흔히 헬스장에서 마주치는 타인에 대한 예의 바른 눈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듯한 대단히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시선이었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리며 마치 내 아내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느냐라고 묻는 듯한 불쾌한 여유를 보였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저려왔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그 미묘한 눈빛, 그리고 아내의 어깨를 아주 자연스럽게 잡아 교정해주는 그의 손길이 내 뇌리에 박혔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그저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거리감이 일반적인 친구 사이를 아득히 넘어서고 있다는 직감을 강하게 받았다. 단순히 자세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는 내가 결코 끼어들 수 없는 아주 끈적하고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묵묵히 내 운동을 시작했지만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에 시선이 계속 머물렀다. 그 남자는 내가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에게 더 가까이 밀착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씻고 나온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내가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간 사이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 액정이 짧게 켜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화면에 떠 있는 사진 한 장이 내 다리를 굳게 만들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지금보다 앳된 모습의 아내와 오늘 본 그 남자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영원히 잊지 못할 우리의 첫 여름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아내가 말했던 헬스장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라는 말은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 헬스장에서 보았던 그 도발적인 눈빛의 의미가 한순간에 해일처럼 밀려와 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아내가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다시 거실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안방을 채우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헬스장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의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내는 요즘 들어 부쩍 운동에 열을 올렸고 매일 밤 샤워를 마친 뒤면 어딘가 모르게 들떠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게 단순히 건강해진 몸에서 오는 자신감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헬스장에서 느꼈던 그 기묘한 위압감은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아내의 SNS 계정에 접속했다. 평소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무언가에 홀린 듯 타임라인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였다. 평범한 일상 사진들, 건강식 식단, 그리고 헬스장에서 찍은 셀카들. 그러다 문득 아내가 며칠 전 올렸던 짧은 문구 하나가 내 눈을 찔렀다. 함께한 지 벌써 100일, 기적 같은 시간들에 감사하며 단순히 운동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되었다는 뜻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게시물의 배경에 찍힌 묘한 소품들이 내 신경을 건드렸다. 아내가 평소 즐겨 찾던 카페의 테이블, 그리고 아내가 끼고 있던 팔찌. 그 팔찌는 우리가 결혼기념일에 샀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마우스 위를 더 깊숙이 내렸다. 게시물에 태그는 없었지만 댓글창에는 누군가 남긴 짧은 이모티콘 하나가 유독 빛나고 있었다. 바로 헬스장에서 봤던 그 남자.
트레이너라고 불리던 그자의 아이디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친구 사이? 아니,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관계였다. 그는 단순히 운동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 부부 사이의 신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게시물마다 남겨진 그자의 댓글들은 은밀한 암호처럼 느껴졌다. 조금만 더 참아, 곧 자유로워질 거야. 이런 문구들이 어떻게 친구 사이에 오갈 수 있단 말인가. 내 관대함이, 내 순진함이 그들에게는 그저 우스운 놀잇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아내의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아내는 평소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았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내 손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 아내의 카카오톡 PC 버전이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함을 열었다. 지워진 대화 내역 복구라는 메뉴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나는 그 버튼을 눌렀다. 잠시 로딩 표시가 돌아가더니 수백 개의 대화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은 너를 이해 못해. 답답한 껍데기일 뿐이야. 내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 결단 내려야지. 우리 둘만의 미래를 생각해보라고. 내일 헬스장에서 너를 기다릴게. 그 사람 없는 집에서 당장 나와. 우린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화면 속 글자들이 내 시야를 어지럽혔다.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우리 결혼 생활을 끝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아내는 그 독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내 옆에서 매일 아침 웃어주던 아내가 뒤에서는 우리 가정을 부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나는 화면을 응시한 채 굳어버렸다. 거실에 켜진 스탠드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퇴근길,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손에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보았던 그 묘한 메시지들의 잔상이 여전히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거실에 앉아 평온하게 잡지를 넘기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참아왔던 감정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리며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억눌린 분노를 담아 물었다. 이거 대체 무슨 관계야? 헬스장에서 만난 사이라면서 왜 이런 메시지가 오고 가는지 설명 좀 해줄래? 아내는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당혹감도 없었다. 그저 한심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는 그 건조한 눈빛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 픽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 지금 뭘 본 거야? 겨우 이걸로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 그 사람 헬스장 단톡방 멤버들이랑 친해서 원래 장난이 좀 심한 편이야.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유머 같은 거라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당당했고 동시에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속 좁고 의심 많은 남편이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억울하다는 듯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 몰래 헬스장 다니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 몸도 많이 좋아졌고 당신한테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정말 힘들게 운동했어. 그런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매도해? 내가 당신 모르게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여? 그녀의 눈에서 툭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토록 다정했던 아내의 얼굴, 우리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내가 잘못 짚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너무 예민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안해. 내가 잠시 생각이 짧았어. 그 사람이 너무 대담하게 굴길래. 나는 횡설수설하며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아내는 차갑게 나를 밀쳐내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내 자존심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내 직감이 틀린 것일까?
정말 그저 친한 운동 친구들끼리의 장난일 뿐인 건가? 아니면 내가 아내의 연기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바보인 것인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의심을 거두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 또아리를 튼 불안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랠 겸 무작정 헬스장 근처를 배회했다.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나는 우연히 구석진 비상구 근처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놈이었다. 아내와 헬스장에서 그렇게나 다정하게 굴던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롱하던 그놈.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껄껄거리며 웃고 있었다. 야, 다 끝났어. 남편놈 완전 바보야. 내가 메시지 몇 번 던져주고 며칠 장난 좀 쳤더니 오늘 아침에 울고불고 난리치더라. 다 계획대로야. 내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고. 이혼 도장 찍게 만드는 거 시간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예전부터 벼르던 거였잖아. 이 게임 내가 아주 완벽하게 끝내줄 테니까. 비상구 너머로 들려오는 그 잔인하고도 명확한 고백.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놈의 웃음소리가 마치 내 인생을 비웃는 것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아주 치밀하게 짜인 덫이었음을, 그리고 나는 그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짐을 챙겨 헬스장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둔탁했다.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고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의 그 차갑고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내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 오만한 자식과 끝을 봐야만 했다. 헬스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쇠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가 코를 찔렀다. 나는 곧장 웨이트 트레이닝 구역으로 향했다. 거기 익숙한 등판이 보였다. 그 남자가 바벨을 들어올리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근육을 감상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묵직한 근육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가 천천히 바벨을 내려놓고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띄우며 뒤를 돌아보았다. 여보세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운동하러 왔으면 운동이나 하시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아내랑 무슨 사이야? 그 100일 기념이라는 거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더 이상 숨길 생각 마. 다 알고 왔으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관찰하는 듯한 그 불쾌한 시선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내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당신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 열등감에 찌들어서 자기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는 꼴이라니. 그쪽 와이프가 왜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지 알 것 같아. 당신 같은 숨막히는 남자랑 사는 게 얼마나 고역일까. 뭐? 이 새끼가 진짜... 내가 주먹을 치켜 올리려던 찰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어 내 얼굴 앞에서 몇 번이고 셔터를 눌러댔다. 번쩍이는 플래시가 눈을 찔렀다. 그는 마치 내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는 듯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과장되게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 다 보세요. 이 사람 헬스장까지 쫓아와서 저한테 행패 부리는 거 보이시죠? 저기요, 아무리 제가 당신 와이프를 가르친다고 해도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고 폭행 미수예요. 더 이상 이러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연기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다. 그는 비겁하게도 내 격앙된 감정을 이용해 나를 광기 어린 스토커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렇게 의심 많고 찌질하게 굴지 마. 당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와이프는 나한테 더 의지하게 될 테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헬스장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로 그가 파놓은 함정에 제대로 걸려든 건지 혼란스러웠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계바늘은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그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당신, 오늘 헬스장에 찾아갔다며?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 눈에는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일 줄은 몰랐어. 그 사람한테 당장 사과해. 그리고 당분간은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좋겠어. 내 사생활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 이제는 지긋지긋하니까. 그날 이후 나는 무너져가는 자존감과 짓눌리는 의구심 사이에서 매일 밤 숨을 죽인 채 지냈다. 아내의 태도는 변함없이 차갑고 냉담했다. 그녀는 내가 마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뜻밖의 곳에서 손길을 내밀었다. 대학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온 현재 금융조사관으로 일하는 친구 민석이가 내 피폐해진 얼굴을 보고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다가온 것이다. 야, 너 꼴이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민석이의 다그침에 나는 참았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의 헬스장 출입, 의문의 남자, 그리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던 그 남자의 비열한 웃음까지.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민석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그는 내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내가 평소 의심스러웠던 그 남자의 사진과 아내가 자주 언급하던 운동 파트너의 흔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1시간 남짓 흐른 뒤 민석이가 모니터를 돌려주며 내뱉은 첫 마디는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 이 사람 정체 제대로 알고 있었어? 이 자식 평범한 운동광이 아니야. 사기 및 공갈 협박 전과가 화려한 놈이라고. 게다가 내 아내와는 단순한 전남친 관계 이상이야. 5년 전 내 아내가 연루되었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어.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5년 전 아내가 결혼 직후 겪었다던 그 끔찍한 사업 실패와 빚더미.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지난 5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다. 하지만 민석이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아내가 그 남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넘겨주고 잠적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놈은 아내의 과거를 인질로 삼아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놈의 목적은 단 하나,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다시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놈은 지금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했어. 내 아내를 조종해서 너희 가정이 가진 모든 걸 말라 죽이려는 심산이라고. 정신 차려. 지금 당장 계좌부터 확인해봐. 민석이의 말에 나는 손을 떨며 공동명의로 된 자산관리 앱을 켰다. 로그인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평소라면 아내를 믿었겠지만 이제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다. 앱이 열리자마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산가치, 영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미래를 위해 모아두었던 적금과 예금,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모았던 모든 목돈이 단 한 번의 거래로 인출된 상태였다. 거래 내역을 추적하자 낯선 개인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대규모 송금이 이루어진 흔적이 보였다. 그 계좌주는 바로 그 남자였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모든 이체가 아내의 스마트폰 인증을 거쳐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텅 빈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 들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가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뒤편으로 놈이 비웃는 환영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쥔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는 그녀의 등 뒤를 응시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이 놈의 소나기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밤, 공기는 마치 차가운 얼음장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떨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그 남자의 정체, 그리고 아내가 과거에 짊어지고 있던 그 지독한 비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자 숨이 막혀왔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 서린 불안함을 나는 이제야 읽을 수 있었다. 당신 아직 안 잤어? 아내가 짐짓 태연한 척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다 알았어. 그놈이랑 당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놈이 지금 당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도. 아내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당황보다는 싸늘한 경멸에 가까웠다. 그걸 알아서 어쩔 건데?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아내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나를 다독이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목소리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 당신 같은 순진한 사람이 끼어들어서 상황을 더 망치고 있잖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망치고 있다고? 나는 당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나의 외침에 아내는 비웃음을 흘렸다. 지켜? 아니, 당신은 나를 더 궁지로 몰고 있어.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과거의 무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버거웠는지 알아? 그녀는 마치 내가 가해자라도 되는 양 나를 매몰차게 몰아세웠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 남자의 편에 서 있었다. 어쩌면 그가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내가 나를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사이는 이제 끝이야. 당신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내가 차갑게 내뱉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황 닫아버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사랑했던 아내는 어디로 가고 눈앞에 있는 낯선 여인만이 남았을까?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아내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음과 함께 화면을 밝혔다.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머물렀다. 잠금 화면 위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있었다. 사진을 확인한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그것은 불과 몇 분 전 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거실에서 벽을 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순간을 누군가가 밖에서 몰래 찍은 것이었다. 사진 속 나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아래로 덧붙여진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게 당신 남편의 실체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당장 오늘 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 당신 회사 게시판이랑 SNS에 다 뿌려버릴 테니까. 선택해. 남편을 지킬 건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지킬 건지. 아내의 방문이 다시 열렸다. 그녀는 서늘한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뺏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원망 섞인 눈물을 흘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바로 이혼 합의서였다.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그녀의 비명 섞인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파멸의 끝에 서 있음을 직감할 뿐이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거실 식탁 위에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를 올려두었다. 헬스장 CCTV 영상, 그 자식이 아내를 협박하며 보낸 금전 요구 메시지 내역, 그리고 그가 과거 아내의 집안 사업을 파산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던 사기 행각의 기록들까지. 이 모든 것이 담긴 서류 봉투는 무거웠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다. 잠시 후 양가 부모님이 거실로 들어오셨다. 아내는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자식이 서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왜 부모님들까지 부르고...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모님들의 눈빛은 의아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자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이거 보시죠.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내 아내의 운동 파트너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정적이 흘렀다. 부모님들이 서류를 넘겨볼수록 거실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위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당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이 사람 편에 섰던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라. 이 사람은 당신의 과거 약점을 쥐고 흔들며 당신을 인형처럼 조종해 온 거야.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당신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이야. 아내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 자식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하더니 곧 본색을 드러내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부모님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를 향해 서늘한 독설을 내뱉었다. 이제야 알겠어? 네가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너 같은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잖아. 너희 집안이 예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짓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야. 넌 그냥 내 복수의 도구였을 뿐이라고. 그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충격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비밀, 그리고 나를 버리면서까지 믿으려 했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부모님들은 아내를 향해 실망 어린 탄식을 내뱉었고 나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자 그 자식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다 끝났네. 그럼 난 이만 가볼까? 뒷수습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거들먹거리며 문을 열고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정적 속에서 나는 바닥에 쓰러져 엉엉 울기 시작하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가 던진 한마디와 함께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내는 넋을 잃은 채 바닥을 기며 오열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걸까?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 전체를 비참하게 메우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그 자식이 사라진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내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 찼다. 우리가 정말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내의 오열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파편들만이 흩어져 있었고 그 파편은 우리 부부의 지난 몇 년을 고스란히 닮아 있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내는 소파 구석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가족들 앞에서 벌어졌던 그 처참했던 폭로전의 여운이 아직도 방 안을 맴도는 듯했다. 그 남자가, 아니 그 파렴치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조종했는지,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 덫에 걸려들었는지 모든 실체가 드러난 직후였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온 마음을 다해 지켜주고 싶었던 그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낯설기만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눈물에서조차 나는 예전과 같은 순수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에 짓눌려 이제는 갈 곳을 잃어버린 가련한 희생자처럼 보였다. 다 끝났어. 내가 내뱉은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지나치게 차갑고 건조했다. 아내는 그 말에 어깨를 크게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사람이 옛날 일을 들먹이면서 나를 협박할 때 나는 그저 당신한테까지 불똥이 튈까봐 겁이 났을 뿐이야. 그녀의 변명은 이제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기만하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장 아픈 것은 배신감 그 자체가 아니었다. 우리가 함께 쌓아 올렸던 그 견고했던 신뢰가 단 한 사람의 교묘한 이간질과 아내의 나약한 침묵 앞에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잔을 꺼내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식탁 위에 놓인 결혼사진 속의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저 사진 속의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왜 나는 그토록 눈치가 없었으며 왜 그녀는 나를 믿고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을까? 원망의 화살은 끊임없이 그녀를 향했다가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 가슴을 후벼 팠다. 우리가 정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조용히 묻자 아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체념과 후회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남자가 파놓은 함정보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더 깊은 구덩이를 파놓은 지금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뻗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했다. 창밖에는 밤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거실 안은 묘지처럼 고요했다. 만약 내가 그녀를 한 번 더 용서한다면 과연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상처 입은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갉아먹는 잔인한 일이 되는 것일까? 나는 내 안에 마지막 남은 감정의 조각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곳에는 오직 서늘한 차가움과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사죄가 진심이라 할지라도 이미 깨져버린 유리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는 없다. 붙인다고 해도 그 위에 남은 날카로운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내의 떨림이 잦아들 무렵 나는 거실에 불을 끄고 방으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면 내일 아침 우리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마주할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아마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모든 진실이 까발려진 이 지옥 같은 밤, 과연 우리는 상처를 딛고 다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뼈아픈 진실이 우리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완전히 끊어버리고 서로를 영원한 타인으로 만들어버릴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채 나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